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입도세인 환경 보전 분담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국민 동의를 받아서 국회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제주도 입도세 논의는 해묵은 의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죠. 스페인 발레아레스 아일랜드는 하루 숙박하는 데 최고 2유로 2,900원 정도의 환경세를 냅니다. 사이판의 마나가하 섬은 입장세로 인당 5달러 6,500원 정도를 내고요. 제주도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인당 8,000원가량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선 부담이 느는 것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자연 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오히려 관광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도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4월 의회 임시회 추경 예산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지역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4월 초 광양시 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광양시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경 예산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시의회는 물론이고 지역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는데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광양시가 2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추경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이외였다는 반응입니다. 광양시 집행부의 이번 상반기 추경 예산 편성 불발과 관련해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광양시가 당초 4월에 추경 예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산이 부족해서다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번 4월 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 예산은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 조치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비 등이 거론됐습니다. 해당 예산의 경우 지난해 의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정인화 시장이 공약사업이라며 의회를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광양시 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벼르고 있는데 정작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지역 일부의 추측에 대한 근거가 있겠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과 광양시 지역 정가에서 추측하고 있는 광양시 4월 1회 추경 예산 편성 불발의 원인은 이 광양시 예산 부족의 근거가 광양시가 추경 예산 편성 준비 과정에서 시 집행부 각 실무 부서에 신규 사업 편성 요구 불가라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각 부서에 신규 사업 편성 불가 방침을 공지한 것은 지난해 광양시가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예산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양시가 지난해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하면서 시의 가용 예산을 모두 소진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인화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나 지역에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광양시의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와 지역 일부의 추측대로라면 예산 운영을 잘 못해서 예산 부족으로 4월 추경 편성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또 속사정이 있었는지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번에 광양시 집행부의 4월 추경 예산 편성 불발 상황에 대해
광양시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운용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양시 집행부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의 긴축 재정이나 이 국도비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고 줄어들면서 광양시에 추경을 세울 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광양시가 최근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가뭄이나 저소득층의 민생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부족 상황을 설명했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573억 원이라는 이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이나 또 올해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면서 예산 집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예산에 대한 문제를 광양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며 광양시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시 예산 부족 상황에 대한 예측과 이 부실한 예산 운용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현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부서별로 내용을 취합하고 있고 당초 4월 임시회라고 했는데 4월이 아닌 5월에 열리는 임시회 회기에 추경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시급한 사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꼭 추경이 아니라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남도에서도 추경안을 6월에 심의하기 때문에 광양시가 꼭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산 공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달하는 말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금의 상황에서 이 주민들 스스로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가 개장한 순천만 가든마켓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 잠식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순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가든마켓에서 꽃이나 철물점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겼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최근 순천 시내 꽃집 대표들이 순천만 가든마켓이 자신들과 협약을 하고 공증까지 한 이 화원에서 판매하는 꽃이나 또 철물점 등 지역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꽃이나 국은, 씨앗, 묘목까지 가든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가두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순천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꽃집 대표들의 모임인 화훼문화발전협의회 소속 100여 명의 회원들은 시의회와 가든마켓의 협약과 공증을 통해 순천 시내에서 생산하는 화훼나 묘목 등에 한해 가든마켓에서 판매해도 좋다는 양보까지 했는데 이 가든마켓이 최근 국내 대형 종묘사를 끌어들여 이 구근이나 씨앗, 장미, 묘목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가든마켓이 개장 전에 협약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집 대표들의 주장인데 자본 잠식 상황에 판매 제품 축소를 주장하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까지 나온 상황이면 여러모로 가든마켓 참 쉽지 않겠습니다. 네, 순천만 가든마켓의 지역 소상공인 판매 상품 취급에 대해 지역 꽃집 운영주들은 가든마켓에 입점한 도매 업체에서 구근이나 씨앗, 장미, 묘목 등의 품목을 시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바람에 유통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 꽃집 점주들은 순천시가 상가 앞 가꾸기나 꽃길 조성 등 사업 명칭을 매번 바꿔가며 지역의 꽃이나 화초를 무료로 나누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순천시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순천만 가든마켓 영업부진으로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지역 자영업자들이 판매 금지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가든마켓의 운영 상황 앞으로 더 악화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예, 문제는 가든마켓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순천시와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체라는 점입니다. 시민 주주들 입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든마켓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품목 확대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개장 1년 만에 대표이사의 사임 그리고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진 이 순천만 가든마켓 지역 꽃집 운영주들의 반발까지 나오면서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행자님 지적대로 순천시가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주주를 모집했고 이 가든마켓 주식의 절반 정도를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든마켓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들 중 일부는 당초 순천시나 가든마켓이 지역 꽃집 운영주들과 맺은 이 꽃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협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협약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주주들은 가든마켓의 핵심 판매 상품인 이 화해류를 취급해야 최소한의 경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가든마켓에서의 꽃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순천시가 가든마켓 개장에 매달려 개장 이전에 이미 충분히 고민했어야 할 이 판매 품목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꽃집 운영주들과 시민주주들 간의 이 싸움판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양시의회 진보당 4선 백성호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여수시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백 의원님 먼저 근황 여쭐까요? 네, 요즘에 저희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인 포스코고 광양시의회하고 요즘에 열심히 싸우느라고 네,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일단은 지난주 12일에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 가서 전체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고 투쟁 선포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할란다라는 투쟁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대시민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순회 돌아가면서 제철소 본부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차례에서 1인 시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정비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시민들께서 정비자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내놓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본인들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금 해결 방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1인 시위 하는데 그러면 포스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포스코 관계자께서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차라리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라. 대시민 설명회를 한번 해라. 거기서 시민들은 자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된다. 특히나 지금 협력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께서 밥줄이 끊어질 거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해줘야 되고, 지금 협력업체 직원들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채용 공고를 띄워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회사라는 회사 이름도 없고 급여 조건도 없고 근로 조건도 없이 막무가내로 포스코 정비 자회사 채용 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협력업체 직원들을 빼가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협력업체보다는 자회사로 가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의 종합적인 대시민 설명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뭐 시의 협조를 얻어서 시청 대회의실 같은 데를 잡아놓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설명회를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과감 없이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또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후에 다시 피드백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나오셔서 괜찮다는 말씀도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전해주세요. 다음에 한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그렇습니다.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그 진남초에 그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이 와가지고 위원장으로도 선임을 해주시더라고요. 진남초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선거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회 활동 아니고
예전에는 서초등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제가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보니면은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예산 승인도 하고요. 예. 학교 예산 승인도 하고 학교 운영 관련 또 위원회 구성 관련 이런 게 최종 그 의사 결정 기구거든요. 거기서 모든 결정을 다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제 학교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 활동을 또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또 바쁘게 지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주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이야기 어제 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두 분이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는 지역이시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 조립장을 순천에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흥과 경남 창원도 함께 유치 전에 뛰어들었었는데 고흥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과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승남 국회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럴 거면 뭐 나로 우주센터 뭐 다 치워라 고흥에서 뭐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뭐하러 여기 갖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면서 오늘 뭐 또 오전에는 한화 본사 앞에서 향후회원분들과 함께 뭐 강하게 또 규탄 집회를 또 가졌다고들 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백의원님께 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 경쟁에서 이제 순천이 우위를 선점했는데 객관적이고도 정의롭게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업체만 알겠죠. 업체만 알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공개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유치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고흥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고 또 고흥 우주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된 그 기관들이 당연히 고흥으로 유치될 것이라고 하는 또 기대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들도 굉장히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고흥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것 같고 순천 입장에서는 같이 경쟁했던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의했던 그 회사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 듭니다. 예. 네. 뭐 내용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에 몸을 담고 계신 이제 두 분께서 이 지역 간의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까, 그냥? 지역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상생해야 되겠지만 실은 이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어찌 보면 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 광양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와 이런 기관 유치 경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로 지역에서 무리할 정도의 출혈을 하면서도 유치를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인구 소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협력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호님, 순천은 표정 관리 잘 하면 되고 고흥은 불편한 기색을 계속 내비쳐도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습니까, 보시기에? 이번에 그 단 조립장이 당연히 집적화시키는 게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고흥에다 유치될 걸로 생각했었겠죠. 연관 산업이라고들 부르니까. 예. 한국에 클러스터에다 다 모으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경정선 우회 개설을 선물로 주시고 아마 이것도 저는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도 국민의힘이 지금 동쪽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사진 정책을 위해서 순천을 거점으로 하려고 대통령이 선물을 주시고 밑밥 깔아주시고 그래서 다음 선거 때 그리고 순천 시민들은 항상 정치적 판단을 정당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걸 바라고 단 조립장이 아마 정치적 색깔이 묻어나는 이런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전남도에서 이 좀 애매해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고흥과 순천 놓고 어디가 더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후에는 또 내가 좀 실수를 했나라는 차원이었던 건지 고흥적 유치를 또 염두에 두고 했던 인터뷰도 또 있었단 말이죠. 이 뭐라고 좀 해야 될지 전남도가 좀 무색해졌어요. 결과를 떠나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남도도 입장이 좀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순천이나 고흥이나 다 전남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이면은 나로 우주센터도 있고 관련된 기관 산업 같은 경우도 같이 인근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순천 율촌산단 쪽을 선정한 이유 중에 보면 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산업들이 또 율촌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광양제철소 또 아니면 또 뭐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평가 항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남도 입장에서는 공도 전남, 순천도 전남이기 때문에 참 입장이 참 난처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상호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몇 번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도. 예.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누가 어떻게 선물을 줬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석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후에 이걸 갈등을 좀 잘 마무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요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할 텐데 어떤 의견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주산업 클러스터나 이것은 국책 사업이거든요. 예.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어떤 선물을 주는 형식인데 그게 지금 고응이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는 기계 산업은 메카거든요. 예. 거기에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다 준 게 맞겠죠. 하지만은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행했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우주 발사 센터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로 센터 예, 말씀하시는 나라고 거죠? 우주 센터가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런 아까 저는 이제 정책 색깔이 묻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해결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이거는 국가가 준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유치하겠다고 선정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 색깔이 묻어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뒤에서 뭔가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기업이 한 것이지만 눈치는 예. 봤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곳에 다 모아야 돼. 클러스터라는 게 한 곳에 모으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단 조립장 가장 중요한 단 조립장을 떼내서 거기서 바다로 공까지 날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만은 공 옆에 바로 있으면 거기서 해서 차로로 뭐 궤도로 이 일이 실어 나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시장께서 무수석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죠.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광양시 백성호 의원, 이상우 여수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상호님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거 꺼내시겠습니까? 지난 3월 9일부터 인도의 다국적 기업인 비를라 카본 코리아 여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64명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오늘로서 총파업 41일째이나 노사는 아직도 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의 연약한 근무 환경 및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그리고 여수 정치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답답함과 지금이라도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바라는 뜻에서 오늘 바를리 카본 코리아 비정규직 근로자 파업을 주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비를라 카본 코리아. 어렵습니다. 비를라 카본 비를리. 코리아. 예. 비를리. 비를리예요? 예. 비를리 카본 코리아? 예, 비를리 카본 코리아. 인도업체더라고요. 산해하청 노동자분들께서 임금 인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총파업을 42일째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수시장께서도 지금 24일 날 방문한다고 그 노조 측에 이제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께서는 그 현장에 한번 방문하셨는데 여수시 의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지 한 분도 현장 방문이 없었고 격려 방문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 사측에서 부담을 갖고 적극적인 노사 협의를 위해서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여수시의회에서 뭐 촉구 건의안 촉구 건의안.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뭐 여수시 의원님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지금 마지막 카드로서 만약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은 예. 예전에 남해학 그 해결책 같이 노사 민정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비를라 카본 코리아예요. 아, 비를라. 비를리가 아닙니다. 예.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백 의원님이 또 이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시의회에서 이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뭐 관심 많이 갖고 계셨던 분야이기도 하니까. 반 전문가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전문가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이 노동 운동가들이 이제 전문가라 보고요. 이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좀 봤는데 진짜 참 어렵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살면서 근로조건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노동조합 만들어서 이제 사측하고 그냥 교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는 대로 받아가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참 사용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해서 헌법에 보장한 노동 상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결성하고 단체 협상하고 거기서 단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강일산업이라는 회사가 하청업체인 것 같고 70명의 직원들 중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64명이 전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3월 3일부터 지금 총파업에 들어가서 오늘로써 지금 47일차 총파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 지역에서 얼마나 이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저희 지역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많이 있을 때 행정이나 의회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많이 합니다. 노동자인 시민 이야기는 관심 바뀝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노동자인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닌 것처럼 관심을 안 가지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건 지자체와 의회 모두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보면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든지 뭐 노사관계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상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여수시 노사민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노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이나 의정을 펼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제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3월 20일에 여수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노사 갈등에 따른 조정회의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예. 했었는데 노사 간의 의견만 청취하고 어떤 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 간에 서로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 총파업 47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정에서 나서서 양쪽을 이 의견을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의 개입 혹은 중재 혹은 조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게 해야 역할이라는 것 네.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요 기업의 특징 혹은 뭐 다른 고충 드러나는 것들이 뭐 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일단은 타 같은 하청 노동자 이분들 근로자보다 약 한 30% 정도 급여가 좀 낮고요. 그리고 타 사내 하청보다도 30%가 낮아요. 예, 30% 정도 낮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보통 지금 8시간 3교대 4교대를 했었는데요. 요즘 12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시며 해서 약 4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과도한 초과 근무를 통해서 그 예. 연봉을 맞춰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생계형 16시간? 파업인 거죠 지금 이건요. 그러네요. 정치 파업이 아니고요. 이게 카본이 주 원료거든요. 타이어. 이게 분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안전용품이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이걸 빨아서라는. 일회용품 빨아서라고. 예, 재사용해라는 일주일씩. 하하. 이런 지금 19세기에 일어날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난다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죠. 예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뭐 그런 장면이네요. 예. 꼭 좀 지자체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좀 추가로 추가로 좀 예. 제가 그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좀 유선으로 좀 물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회용 방진복 같은 경우도 한 달에 5개만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5개면은 하나를 가지고 한 6일 정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아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일회용 장갑이나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충분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월 뭐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그리고 임금 인상을 시켜주긴 하는데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대신에 상여금을 떨어뜨려 가지고
임금 인상폭을 맞춰주기 때문에 실제로 예. 받은 초경은 똑같다. 똑같다. 임금은 인상을 시켜주는데 상해금 줄여버리니까 원래 상해금이 600%였다고 합니다. 600%였는데 계속 그것을 임금 인상 폭만큼을 상해금을 줄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그 회사의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임금 체계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호님. 그 작년에 비를라 카본 코리아 그 정규직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한 800여만 원 이상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하청 근로자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금 비를라 카본 코리아 연간 이익이 한 2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분들 64명에게 한 1,000여만 주면 한 7억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충분하게 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생계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일 산업하고 지금 노측 지금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강일 산업 빠지고 카본 코리아 직접 나서야죠. 나서 가지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오늘부터 지금 시작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이에요. 예,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일에서 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시민과의 대화를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튜브로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봤습니다. 한 2시간 하는 것도 봤고 그동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다.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2시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마음은 있어도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늘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긴 하죠. 휴가나 연가를 쓰지 않으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보면 하기 전에 미리 예상 질문지를 좀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처음부터 안 오면은 시장도 곤란하니까 그러면 예상 질문지를 받았으면 예상 질문에 받은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예상 질문지 받았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소요하는 거죠. 연출. 예. 소요하고 또 답변을 해주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상 질문을 받았으면 그 지난번에 받았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이제 실국장들이 대거 다 참석을 합니다.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실국장들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다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뭐 또 대부분에 나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보면 그 주민 수건 사업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평소에도 읍면 동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과의 대화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아니얼말로 시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서 시장을 대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그 뭐 백 의원님과도 요 이야기를 한 두어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전날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방송도 뭐 들을 거고 지자체에서도 왜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예.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니까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개선된 것 같고 네. 또 2시간 원래는 이제 계획이 1시간 반이었는데 오늘 2시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는 시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 행사들, 그리고 브리핑들. 시정 홍보, 또 뭐 시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인사 이거 하는데 1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가지고 했거든요. 정말로 시민과의 대화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그런 자리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상원께 논평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과의 대화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시민과 대화 때 모이신 분들이 그 어떤 특정 그 그룹군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참여해야죠. 그 자기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아까 우리 배경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짜고 치는 이런 느낌, 질문지 답안지 이런 거. 차라리 블라인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 즉석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질문과 답.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시민과에 대해 가장 이제 지역 질문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어려운 지역의 현안이 해결됩니다. 시장님이 꼭 뭐 선물 주듯이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50억인 100억인 사업이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즉흥적인 뭐 이런 게 좀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계속 꾸준히 요구할 때는 안 되는데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 본인의 치적으로 가기 위해서 해주는 이런 사업 좀 지향해야 되겠죠.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시민과의 대화를 보는 것과 모르고 또 보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두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 수건 사업을 요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즉답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해주겠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 자체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기성 발언으로 해주겠습니다를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의회의 역할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안 되면은 시의회에서 안 해준답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시의회로 이제 모든 원성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발언은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노라라고까지 해야지.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준비된 토론 주제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언더독 마무리하죠.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 소리를 이어가는 주현주 소리꾼을 연습실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예. 짤막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요즘 참 많은데 이 판소리 완창으로 깊이 있는 소리를 전달하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분이세요. 인생에서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 힘으로 더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주현주 소리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향과 이별 올릴 생각은이 아니 방방 중중이 타보여 하여못난 서름이 간장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소리 공부하고 있는 소리꾼 주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리꾼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한복을 입고 고수가 입고 딱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퓨전 형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통을 좀 지켜가고 싶은 그런 거에 조금 더 제주 아닌 제주가 좀 더 있는 좀 재미는 없지만 오래오래 보면 더 좋은 그런 소리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현주 소리꾼 이력을 소개를 하자면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들었고요. 나가는 대회마다 휩쓸었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조금 자기 자랑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나왔는데요. 뭐 운이 좋았는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돼서 예술대학 전체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되면서 총장님 상을 받고 성적 우수상 이걸 받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각인이 되는 큰 상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실기인이니까 다른 뭐 큰 대회에서 상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게 더 많았었는데 수석이야? 이렇게 딱 시작하는 분들 많아서 어찌 보면 요즘에는 제가 가장 밀고 싶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소리꾼이긴 하나 옆에서 북을 쳐주는 고수 고법에도 약간 남보다는 좀 더 나은 재주가 있어서 고수대회에 나가서도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고수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판소리 대회에서도 장관상이 있지만 네.
판소리 고법으로도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또 거기에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소리를 한번 시작해봐라.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인연이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고수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젊으실 때. 그래도 꽤나 지역에서는 이름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처자식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노우셨어요. 근데 그게 안 맞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못하면 자식한테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어릴 때 아버지가 뭐 내가 많이는 못 물려주겠지만 네가 뭐 차키 집 열쇠 이런 거 말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취중에. 제 동생이 밑에 둘이 있는데 제가 첫째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고향은 여수세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전남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광주 쪽으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광주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그래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광주의 주서연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네. 소리도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도 인간성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광주에 계속 살게 됐죠. 공부를 하면서. 주소연 명창께서 스승님이신 거예요. 네, 향산 주서연 판소리 보존회라고 선생님이 운영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거기에 제가 이사로 있죠. 이제는 고향인 여수로 내려오신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뭔가 제가 홀리는 남편을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소개를 해주신 분이 사실 저희 엄마랑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되게 웃기죠? 연세가 좀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원래 알고 있던 어르신이랑 친구분이신데 우연히 이제 목욕탕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둥이에다가 늦둥이라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심이셨겠어요. 근데 큰딸은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 그냥 하시잖아요. 안 했다고 하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안 한다고 하면 계속 왜 안 하냐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나간 거고 남편도 기대도 없이 서로 만났는데 그 싫지 않은 그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엄청 놀랐어요. 결혼한다고? 갑자기? 안 한다며 이렇게 돼가지고 두 분은 여전히 같이 목욕탕을 함께 그 다니실까요? 목욕탕이 없어졌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돈이니까. 이제 선생님의 커리어가 여수에서 어떻게 또 활동을 해가면서 지속이 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공백이 한 2, 3년 정도 코로나 딱 한참 심할 때 제가 육아를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은 있었는데 정말 소리를 안 하는 그 3년의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막 여수에서 발을 내딛는 거지 제가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은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또 지난해 그 개인 연주회를 하셨잖아요. 네네. 더 이상 미루면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시작을 일단 한 거예요. 날짜부터 잡으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춘향가를 앞에 부분을 2시간 정도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됐는데 내 이름을 딱 놓고 소리하는 주연주가 있는 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고 이제 육아의 시기를 거치면서 뭐가 달라졌던가요? 엄마가 됐잖아요, 제가.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라는 이름이 되게 무게가 크잖아요. 춘향가를 이제 부르는데 옛날에 이별가하면 춘향이 마음, 뭐 이도령 마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되게 월매 춘향가 엄마의 마음도 어땠을까? 그 주인공 말고도 주변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설명을 들은 거랑 또 다르니까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쨌든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소리 할 때 사랑가를 부를 때나 뭐 이별가를 부를 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한 번씩 얼굴이 딱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경험이 주는 뭐 설명하기 힘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소리를 더 잘했던 날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 했던 제 그 개인 판소리 공연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크게 온 것 같아요. 이막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좀 그래 스스로도 그래도 고생했다. 너 옛날이랑 다르잖아. 이런 게 뭐 핑계긴 한데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신경 쓴 거 많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고생했어. 이런 그런 마음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춘향이 기가
소리꾼으로 여수에서 좀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올해는 좀 더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서 내년에는 이제 춘향가를 다 부르는 완창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진짜로 더 큰 판을 한번 벌려보고 싶다. 그때는 또 다른 걸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지금. 판소리를 완창한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한다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본인 뜻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고생되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는 거. 또 다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예요. 춘향이든 신청이든 흥보든 이게 오늘 나한테 있었던 얘기가 판소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얘기가 있다는데 뭐 어디서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소리꾼이긴 하나 전통음악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익어가고 있는 그런 소리꾼입니다. 앞으로 여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장소에서 인사를 드릴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소리꾼 주연주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음악도 많이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말 정산독 수 얼른 한모롱 두모롱 네, 4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